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사회 개념을 완성합니다. 선생님은 김환신 선생님이고요. 여러분과 함께 사회 공부해 볼게요. 친구들이 공부하게 될 교과서 단원을 살펴볼까요? 1단원에서는 세계화 시대 지리의 힘, 2단원에서는 아시아, 3단원은 유럽입니다. 4단원에서는 아프리카를 살펴보고 5단원에서는 아메리카, 마지막 6단원에서는 오세아니아 지역과 극지방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 교과서를 공부할 때는 무조건 암기하면 안 됩니다. 아는 것을 암기한다면 쉽지만 전혀 모르는 내용을 무작정 외우는 건 어렵습니다. 선생님과 앞으로 개념을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여러 지역의 모습을 이해하면 좋고요. 선생님과 공부할 때 개념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들도 알려줄 테니까 이 자료들까지 우리 머릿속에 입력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과 수업할 때 준비할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에 필요한 학습지인데요. PDF 학습지를 매 단원에 맞추어서 준비해 두고, 두 번째, 공부하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우리 플레이어 오른쪽 버튼을 보면 질문, 여기를 클릭해서 게시판에 궁금한 점을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줄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공부하면 우리 친구들의 사회 실력 완성할 수 있겠죠? 자, 사회는 어려운 과목이지만 재밌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선생님과 여러 단원을 살펴보면서 여행한다 생각하면 좋겠고요. 첫 번째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친구들이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그리고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선생님을 따라오세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사회 완성 1단원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은 세계 여러 지역의 특성입니다. 자, 지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맞아요. 물과 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세계 여러 지역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 위치란 무엇인지 확인할게요. 위치는 맞아요. 자리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어디에 서 있죠? 칠판 앞에 있습니다. 위치는 어떤 지역이 일정한 장소에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말하는데요. 세계 여러 지역은 이 위치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위치에 따라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세계의 주요 대륙과 해양의 모습을 지도에서 확인합니다. 먼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대륙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시아 바로 옆에는 유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아프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개의 대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있죠. 세계에서 가장 넓은 바다 태평양과 그 다음 유럽과 아메리카가 연결되어 있는 대서양이 있고요. 인도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해와 남극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륙은 아시아라는 것 확인하시고요. 또 하나, 세계에서 가장 넓은 바다는 태평양이라는 것, 이 2가지는 친구들이 꼭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위치란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의 위치를 대륙과 해양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이번에는 친구들이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표현할 때는 방금 살펴봤던 대륙과 해양을 이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용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숫자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숫자는 위도와 경도입니다. 먼저 절대적 위치는 바뀌지 않는 위치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위치인데요. 수리적 위치와 지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먼저 수리적 위치는 위도와 경도로 나타내는데요. 숫자를 통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 그리고 지리적 위치는 대륙과 해양 또는 산맥 등의 지형지물로 표현하는데요. 선생님이 방금 전에 우리나라의 위치 말해보라 했죠?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 태평양 연안에 있는데요. 이것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달라질 수도 있는 위치가 있는데요. 어떤 나라를 기준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위치가 있습니다. 상대적 위치는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우리나라의 위치를 설명한다면 일본과 가깝다 또는 중국과 인접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듯이 이렇게 주변 국가를 통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수리적으로 북위, 동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북위에서는 북반구 위도적 33도에서 43도에 있고요. 동경은 동쪽 경도입니다. 영국을 기준으로 경도를 계산하잖아요. 이때 영국에서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124에서 132도. 지리적으로는 대륙과 해양을 이용할 거잖아요.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 태평양과 접해 있다. 절대적 위치는 바뀌지 않는 위치. 이렇게 기억합시다. 이번에는 친구들과 생활 속 사회 이어갑니다. 선생님과 사회를 공부할 때는 꿀팁, 우리 생활 속 숨어있는 사회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생활 속 사회에서는 나라마다 시간이 다른 까닭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도를 살펴볼 때는 시간을 알 수 있는 경도가 있습니다. 둥근 지구를 극지방끼리 연결했을 때 경선이 그어지고요. 이 경선을 360도로 나누었을 때 한 칸마다 그어진 선을 경도라고 계산합니다. 자, 경도는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는 자전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지구는 이 경선 한 칸의 크기로 시간을 계산합니다. 자, 360도를 24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15도씩 움직이는 걸 알 수 있고요. 영국을 통과하는 본초 좌호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15도마다 한 칸씩 그었을 때를 바로 경도, 시차 계산에 활용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방금 전에 살펴봤던 수리적 위치에서 동경 124에서 132도에 위치한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경도는 일본과 같은 동경 135도를 이용합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것을 통해 시간을 계산했는데요. 일본과 같은 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시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영국에서는 15도씩 9칸을 가기 때문에 9시간의 시차가 발생하고요. 이렇게 시간 계산을 할 때는 경도를 이용합니다. 이번에는 친구들과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방금 살펴봤던 절대적 위치 중에서 수리적 위치를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이 수리적 위치를 찾을 때는 이렇게 지도를 활용하는데요. 이 지도는 사실 이렇게 교과서에도 등장합니다. 자, 경선이 하나씩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선과 위선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위선은 이제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어진 선, 경선은 본초 좌호선을 기준으로 그어진 선입니다. A와 B 국가의 수리적 위치를 찾아보면 먼저 A 국가는 영도에서 여기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위 그리고 영국에서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B의 경우는 적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치를 확인하고요. 영국에서 봤을 때 둥근 지구의 서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A는 북위 60도, 동경 30도 선을 통과하고 있고요. B는 적도에 위치하니까 남위 0도, 그리고 여기 서경 60도에 분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과 절대적 위치를 찾아봤는데요. 이 문제 역시 교과서에 나오니까 교과서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이번에는 친구들과 세계 여러 지역의 모습을 살펴볼게요. 세계 여러 지역은 자연환경에 따라 지역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 지도에는 다양한 자연환경이 표시되는데요. 대륙과 해양, 그리고 지형과 기후, 식생, 식물의 분포가 나타나죠. 먼저 지형을 살펴볼까요? 지형, 초등학교 때 용어의 뜻 배웠습니다. 한 번만 적어보면
땅의 생김새나 형태를 말해요. 자, 이 땅의 모양은 침식을 받거나 깎이거나 또는 운반되거나 퇴적, 쌓이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산지, 평야, 하천, 해안 등 다양한 지형이 형성됩니다. 자, 이러한 지형은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지형에서 생활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세계의 주요 지형 지도를 살펴보면 히말라야 산맥, 우랄 산맥과 같은 거대 산맥들이 분포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산맥의 모습을 고기와 신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고기 습곡이란 형성 시기가 오래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기 습곡은 대부분 만들어진 지 오래돼서 낮고 평탄해요. 침식 작용도 오래 받았기 때문이고요. 알프스 산맥을 비롯한 신기 습곡 산지는 신생대에 만들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산지가 높고 험준한데요. 이러한 산지의 모습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친구들과 기후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기후는 날씨가 아닙니다. 날씨는 우리 매일매일의 대기 상태인데요. 기후는 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대기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는 여러 가지 기후 요소들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위도에 따라 해발 고도나 지형, 해류의 영향을 받아서 지역마다 다른 기후가 나타납니다. 먼저 적도에서, 즉 적도는 저위도예요. 극지방으로 갈수록, 극지방은 고위도인데 태양 에너지를 받는 양이 이렇게 비스듬해지면서 일사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은 낮아지고요. 위도에 따라 다양한 기후가 형성됩니다. 자, 이렇게 지구의 모습을 살펴볼게요. 적도 부근을 저위도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위치한 40에서 60도, 이제 30도가 걸쳐 있죠? 이곳을 중위도라 부르고요. 60도 이상을 고위도라 부르는데 여기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일사량이란 태양 에너지 양이에요. 햇빛이 이 지역을 비출 때 면적당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을 일사량 하는데요. 비스듬히 가다 보니까 양이 적어집니다. 하지만 저위도의 경우는 태양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일사량이 풍부하고 여기에서 기후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죠. 자, 이번에는 친구들과 기후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기후에 따른 생활 모습을 연결해 봅시다. 자, 열대 기후는 우리 초등학교 때도 배웠죠. 덥다, 비가 많이 내린다. 맞아요. 연중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아. 그래서 열대 밀림, 아마존강 유역에 밀림이 형성되고요. 이곳은 대부분 저위도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사막인데요. 사막은 이걸 기억해야 돼.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적어. 비가 적게 내리는데요. 1년 동안 250mm도 내리지 않는 지역이 있고요. 사막이 형성됩니다. 세 번째는 온대기후 지역인데요. 우리나라가 여기에 속해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데요. 중위도 지역이 대부분 온대기후에 해당됩니다. 이번에는 냉대기후입니다. 냉대기후는 중위도에서 온대기후보다 살짝 올라가는 지역인데요. 겨울이 길고 춥죠. 잎이 뾰족한 나무들이 분포하고 있고요. 이들을 침엽수림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한대기후는 극지방이에요. 가장 춥죠. 얼음과 눈이 덮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특이하게 고산기후가 있는데요. 고산기후는 적도 부근에서 해발 고도가 높은 산지 지역입니다. 해발 고도는 2000m 이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곳이지만 이곳은 연중, 봄철 같은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옛날부터 인간이 거주하기에 유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이렇게 기후에 따른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이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자연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친구들과 기후 분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작정 외우지 말고 이 지역은 이런 이유 때문에 기후가 다르구나 연결해 보세요. 자, 기후를 구분할 때는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기온과 강수량. 그래서 덥고 비가 많이 내리면 열대, 강수량이 적은 곳은 건조, 비가 여름철에 많이 내리고 따뜻하다면 온대, 겨울이 길고 춥다면 냉대고요. 진짜 추운 곳을 한대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교과서에 기후분포도가 나와 있는데요. 적도를 중심으로 여기 0도가 적도잖아요. 적도를 중심으로 열대, 내륙의 건조, 그리고 온대와 냉대, 한대가 분포하고요. 이 모습은 위도에 따라 나타나는 것인데 이처럼 위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위도와 기온 분포는 반대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친구들과 사람들이 인문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문환경이란 무엇이야? 사람들이 만든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산업 발달이나 교통 발달 또는 여러 가지 건물이나 시설 발달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텐데요. 대표적으로 산업과 종교의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역에 어떤 산업이 발달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 지역은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이동할 수 없죠.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지만 유목, 가축을 데리고 물과 풀을 찾아 이동하는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어. 그래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이라는 건 회사나 공장이 발달했다라는 뜻인데요. 회사나 공장이 발달한 지역은 도시적 생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처럼 산업 발달도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는 종교예요. 자, 우리의 4대 종교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트교와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가 4대 종교인데요. 이러한 종교는 주민들의 일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 따라서 먹는 음식이 달라지죠. 여러분 알고 있나요? 힌두교에서는 소를 먹지 않잖아.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불교에서는 아예 육류는 금지입니다. 자, 이렇게 음식 문화가 달라지고요. 결혼 풍습이나 건축물의 모습이 다양한데요. 사람들이 만든 인문환경도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진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농사 짓는 지역과 유목 생활을 하는 지역. 다르죠? 특히 유목 생활을 하는 지역에서는 몽골식 텐트, 게르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동에 편리한 주생활이 발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지역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지역에 따라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모습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와 다르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모습,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나와 다른 문화의 다양성과 고유한 모습, 그들의 독특한 모습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과 세계 여러 지역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오늘은 문제가 없었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공부한 내용을 그때그때 확인하는 문제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중간에 수리적 위치 찾는 문제로만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이 사회 공부는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살펴보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사회 공부 어렵나요? 아직은 어려울 수 있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새로운 내용으로 친구들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